대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간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나보다 몇 년이 일찍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운동권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던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렸으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해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1980년도 광주 사태 때 광주가 터질 당시에 제가 그때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시원부하던 형들이 하는 말이 광주에서 일이 터졌다. 근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뭐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안 내려가기로 결론이 모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광주를 안 내려갔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랬습니다. 저게 우리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모르는데 시민과 학생이 같이 들고 일어났고 그 시민 중에 누군지 피아가 분별이 안 가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래서 안 내려가기로 결심했다입니다. 그래 문재인이 말하는, 문재인은 당시에 광주에도 없었죠. 이해찬이도 광주에도 없었죠. 그런 친구들은 뭐 광주를 갖다 짓거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쪽에서 그 당시에 학생 운동권 언더들은 광주에 내려가려고 차비도 했는데 결국은 안 내려가기로 자기들이 중지를 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요. 대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1980년도에 그 전두환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주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1983년도부터 이제 대학가에서 술렁이기 시작하고 1983년부터 하다가 84년에 뛰쳐나오게 됩니다. 보도블록 깨고 거리로 진출하고 거기서 그 경찰들은 지랄탄을 쏘고 체류탄을 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 85년 6년도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잡혀 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애들도 많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혹시 제가 이름이 여명이지 않습니까? 필명이 여명이 지금 인터넷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냐, 저 꼰대가 말이지, 그렇게 말할까봐 제가 몇 가지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막시점입니다. 막시점. 자, 이거 캐피탈입니다. 자본주의, 자본론, 막시점 자본론. 이게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입니다. 이게 남노당 연구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강만길이가 지금 현재 좌파 운동권을 세뇌시킨 해방 전후사의 인식입니다. 자, 이런 게 있죠. 혁명이냐 개혁이냐. 이게 제가 1980년대 초에 다 읽었던 책입니다. 물론 저는 영문으로 된 캐피탈이나 막시점 같은 경우는 읽다 말았고 중간중간에 발췌된 것도 있죠. 그 당시에 모택동 마오이즘에 대한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파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5권인가 그래요. 한 500페이지짜리가. 영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문으로 복사해가지고 그것도 몇 권 읽다가 말았어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현실인지 아닌지 이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몇 장만 읽다 보면은 한두 권만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87년도까지 전두환 세력, 즉 노태우도 전두환 세력이라고 보면 되니까 전두환이 무너질 때까지 87년도까지 학생들은 학생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몰랐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전 70년대 학번 친구들도 있었고 80년대 친구들도 있지만 이건 70년대 민주화 운동하고 다른 운동이라 뭔가 이상하다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70년대 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재호라든가 이해찬이라든가, 이해찬 걔도 끼워줍시다. 이해찬이라든가 이재호라든가 장기표라든가 이런 분들. 나중에는 이제 강철서신의 김영환이 등장하게 되죠. 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하는 그 유시민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막내 세대죠. 70년대 세대에. 그분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박정희 독재 타도, 민주국가 성립. 즉,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인권을 탄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까지 막 발행을 해버려요. 발표를 해버려요. 그죠? 유신도 하고. 그때까지는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뒤에 돌아서서는 그 사람들을 보살폈죠. 결국 저 친구들이, 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다. 미래 세대다. 이건 정치적인 쟁점이고 정치적인 비판과 방어의 논리지 못살게 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충성을 하는 그 중앙정보부나 경찰 이런 애들이 고문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여튼 그까지는 순수한 민주화 투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정복이 아니었죠. 근데 전두환이 일어나고 전두환이 그 신군부 쿠데타로 12.12 사태로 찾게 되니까 박정희 전체를 발전하고 더 가혹하게, 더 강압적으로 아주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도 더 세게 나오는 거죠. 70년대 전까지는 그냥 찌라시나 뿌리고 유일이나 뿌리고 구호나 외치고 이거였어요. 근데 딱 그냥 84년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보도블럭계 화염병 등저 죽창도 들고 그 파이프 들고 나오대. 파이프 어떤 놈들은 학생은 올라가서 소방호수 빼내가지고 막 소방호수를 쏴대고 말이죠. 당시에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어떤 학생이라도 돌 한번 던져봤을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너는 고시 공부만 했지, 너는 사회 가서 출세하려고 숨어 있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돌 한번 던져봤고 다 보도블록 한번 깨봤고 그랬습니다. 화염병을 안 던진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는 공부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가서 사회를 갖다가 봉사하고 사회를 계획하는 게 좋다고 들어갔던 친구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라고 운동권 데모를 적극적으로 아는 사람을 폄하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를 갖다 이끌어가는 것은 반동과 도전 세력이 같이 정반합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80년대 그 3, 4년도에 이제 그 운동이 되는데 당시에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전 70년대 말을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언더운동권들이 아주 골수 언더운동권이 2명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한데 내 느낌에 이거 뭔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김영환이가 강철 서신으로 주사파 이념, 주사파 그 사고를 갖다가 80년대 학생들한테 뿌렸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김영환이가 말을 김일성도 만났고 그래가지고 그 주사파 이론인 강철 서신을 뿌렸는데 그게 80년대 초 중반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이념적인 토대가 됐다 그러죠. 실토를 한 거죠. 그걸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까지 안 하다가 김영환이가 강철 서신을 자기가 했다, 자기가 반성한다, 전향하겠다 한 게 아마 박근혜 초기인가 이명박 말기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초기 때 또 유명하신 분이 하나 나오죠. 김지하 시인. 이 사람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아주 대들보 같은 사람입니다. 박정희한테 최고의 고문을 받았고, 그분 있죠, 왜? 천상병 시인. 아주 순수한 천상병 시인 있잖아요. 그분도 박정희한테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돼요. 김지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지나자 김영환이가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우파로 전향을 하게 되고, 김지하 시인은 전 시대를 통시적으로 바라보신 분입니다. 그분도 결국은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좌파 공산주의들이 장악하려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나오게 되죠. 또 며칠 전에 우리가 본 장기표 씨란 분이 있죠. 장기표 씨가 한면을 다해서 인터뷰를 했던데 장기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저거는 민주화 투사도 아니야. 민주화 운동도 제대로 안 해봤어.
저런 놈들은, 문재인 같은 놈들은 세상에 엄청 많아. 깝치지 말라는 거죠. 나라를 바꾸고 계획을 하고 사회 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봅니다. 길게 봅니다. 근데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치고 하다가 돌 몇 번 던지고 데모 몇 번 하다가 군에 끌려가가지고 공수부대 가가지고 특전사 그걸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제 주위에 제 친구들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조금만 이상한 짓 하고 찌라시 한번 뿌리다 걸리고 대자보 한번 붙이다 걸리고 그러면은 다 군대 끌려갔어요. 군대 끌려가고 특전사도 가고 전방으로 빠지고 다 그랬어요. 문재인 같은 친구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기표라는 분이 하는 말씀이 광주 5.18 유공자 명단에 자기도 넣어준다 그랬으게 자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 또는 민주화 운동으로서 할 만큼 했고 할 몫을 했고 나는 광주에 관여한 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광주 유공자로 갔다가 들어가느냐. 그 사기꾼들이다. 광주 유공자에 포함된 친구들은 광주에 없으면서 그 대표적인 놈이 이해찬이죠. 이해찬이. 그죠? 그게 광주에 뭐 했다고 광주에 유공자 명단 올라가서 돈을 받아 처먹고 지 대대손손 그 혜택을 받습니까? 당시에 광주 유공자들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두환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절대 국민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군이 국민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파 일부 세력에서 그런 광주 유공자 명단을 까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소리죠. 또 이해찬 같은 놈, 우리가 모르는 유령인들이 광주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가지고 오만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당시에 장기표 씨의 말을 갖다가 빌리면은 이해찬 같은 놈들이 광주 유공자가 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른 같은 놈 많아요. 네? 또 정의당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학생운동권 순수하게 학생운동을 한 서울에 있는 학생들, 광주에 있던 학생들, 전국에 퍼져 있던 민주화 투사들, 누가 광주 사태의 비극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심정적으로 지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광주 유공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수십만 명이? 자, 이 이야기가 단으로 빠졌는데 하여튼 80년대 사고방식은 80년대의 척박한 현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사파가 개입이 되고 그 주사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저 같은 일반 시민은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전 중장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우리 아들도 저한테 그럽니다.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저 꼰대인 줄 알아요. 꼰대인 줄. 아직도 담배를 피고 아직도 맥주나 와인 이런 거보다 소주를 좋아합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사고방식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고 자기가 생활한 가치관과 자기가 생활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꼰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나온 성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50년, 60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을 지지하는 20대, 30대는 20대, 30대, 40대 그 시간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더 살았죠? 우리의 성상과 그 사람들의 성상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는 현재는 결판 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같이 체험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걸 할까 말까. 나 같은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나 같은 얼굴과 나 같은 말투가 또 위압적이잖아요. 완전히 꼰대가 다 돼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 딸이 아빠 꼰대라 그러겠습니까? 제 속에 2분 요까지가 하고요. 자꾸 길어집니다. 이게 원고도 없이 그냥 짓거리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시청하시면 되고 하실 분 하시면 되고 안 하실 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사와 성향을 일단 밝혀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TV를 보실 적에 유튜브 TV를 보실 적에
어느 정도 판단은 되실 거 아닙니까?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꽃장 또 3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